타임 시리즈에서 대조학습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대조학습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심CLR 모델을 변형한 심CLR-TS 모델을 사용했고, 두 번째 논문은 마찬가지로 심CLR 모델을 변형한 타임CLR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 레이블된 데이터셋들은 항상 존재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미-슈퍼바이즈 러닝 또는 셀프-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한 접근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한 대조학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식에 주로 사용되던 심CLR을 시계열에 적합하게 변형한 심CLR-TS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여러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심CLR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CLR 모델의 목적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손실 함수만을 이용해서 인코더가 representative embedding을 알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델 학습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데이터 X를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xi-와 xj-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인코더 F를 이용해서 representation 벡터 hi와 hj를 생성합니다. 이후 비선형 네트워크인 G를 이용해서 zi와 zj를 생성하고 이 두 벡터의 차이를 로스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 로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최적화하고 G를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F 위에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 또는 MLP를 추가하여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킵니다. 심CLR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 안의 시밀러리티 함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또한 Lij의 ij쌍은 증강된 데이터 한 쌍입니다. 따라서 로스 펑션의 식을 풀어서 분모 분자항을 살펴보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zi와 zj의 시밀러리티는 커야 하고 그 외의 시밀러리티는 작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증강된 한 쌍의 데이터는 포지티브 페어이며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은 네거티브 페어로 작용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심CLR-TS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심CLR 모델에서 G 함수를 제거하고 F만 학습시켰습니다. F 함수의 경우 심CLR-TS는 1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로스 펑션에서 기존의 zi와 zj 대신 hi와 hj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모색했고, 그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는 원래 데이터입니다. B는 좌우대칭 기법입니다. C는 임의의 구간에 0을 추가하는 기법입니다. D는 말 그대로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기법입니다. E는 길이 n의 데이터를 인터폴레이션으로 길을 2n으로 늘린 후 랜덤 위치에서부터 n개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F는 데이터에 -1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G는 데이터의 진폭에 사인 함수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H는 데이터를 늘리거나 줄이며 시간 왜곡을 주는 방법입니다. I는 데이터의 컬럼을 랜덤으로 섞는 방법입니다. 가장 적합한 데이터 증강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TEP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화학 공정 센서 데이터이며 21개의 폴트 케이스와 1개의 정상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쪽의 헤드에만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고 다른 한쪽의 헤드에는 아이덴티티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무 증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은 55.23%입니다. 55.23%보다 낮은 성능을 기록한 증강 기법은 Bidirectional Flipping, Blockout, Permute Channels, Magnitude Warping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모두 시계열의 중요한 패턴을 훼손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5.23%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한 증강 기법은 Left-Right Flipping, Random Noise, Crop and Resize입니다. 이 기법은 시계열의 중요한 패턴을 보존하는 동시에 좋은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해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증강 기법의 스케일 파라미터를 조절해 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검은색 라인은 min-max 값입니다. 그래프에서 이 라인들이 거의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스케일 파라미터의 모델의 성능이 시그니피컨트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헤드에만 데이터 증강을 적용했다면 이제는 두 헤드 모두 데이터 증강을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헤드에는 left to right flipping, 다른 헤드에는 crop and resize 기법을 적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은 left to right flipping과 crop and resize 기법이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별 분류 성능 비교표입니다. 베이스라인과 SimCLR-TS를 비교한 결과 케이스 14와 케이스 21에서 베이스라인은 거의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지만 SimCLR-TS는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증강 기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에폭당 로스와 애큐러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작은 에폭만으로도 모델이 빠르게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트레인된 모델 위에 선형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하여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학습이 빠르게 수렴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 프랙션 트레이닝입니다. 이 그래프는 5%, 10%, 50%, 100% 라벨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테스트 결과 5% 라벨링된 데이터만으로도 100% 라벨링된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즉, 데이터 증강 기법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시파이어로 선형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와 MLP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거의 같습니다. 이는 인코더가 생성해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선형 클래시파이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코더의 프리트레이닝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델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SVM, PCA와 비교한 결과 SimCLR-TS가 모든 케이스에서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3번, 9번, 15번을 제외하고 SSAE 모델과 비교한 결과 SSAE 모델과 SimCLR-TS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 라벨링된 데이터로 SFA, RVM 모델과 비교한 결과 SimCLR-TS의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따라서 SimCLR-TS 모델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 이미지 데이터에 사용하던 SimCLR 모델을 시계열에 맞게 변형시킨 SimCLR-TS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탐색했으며 그 결과 크롭 앤 리사이즈 방법과 레프트 라이트 방법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TEP 데이터셋에서 다른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으며 단 5%의 라벨링된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시계열 태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아키텍처 개선 및 실험을 통해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었던 점은 왜 크롭 앤 리사이즈와 레프트 라이트 방법이 성능이 높았는지, 그리고 모든 시계열 데이터셋에도 적용 가능한 데이터 증강 방법이 존재할지가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첫 번째 논문과 같이 SimCLR 모델을 변형한 TimeCLR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DTW 기반 오토인커더를 활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했고 인셉션 타임 모델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DTW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타임 워핑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두 시계열의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DTW 알고리즘은 두 시계열에서 유사한 두 시점을 찾아서 그 두 시점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DTW 알고리즘은 시계열 내에 존재하는 페이즈 쉬프트와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보정해 줍니다. 또한 시점과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 그래프를 보시면 X와 Y 데이터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패턴은 같은 두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DTW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두 시계열의 시밀러리티는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 Work에서는 해당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DTW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 모델 성능이 향상된 선행 연구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곧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페이즈 쉬프트와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지터, 스케일링, 맥워크, 타임워크, 퍼뮤테이션, 인버전, 로테이션이 존재하지만 시계열에서는 오직 로테이션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조학습을 적용한 연구는 특정 도메인의 특화된 데이터 증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표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든 데이터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며 DTW 기반 데이터 증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음으로 DTW 데이터 증강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오토인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력으로는 두 시계열 데이터 한 쌍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각각 인코더 블록을 거쳐서 representation 벡터 1을 얻습니다. 여기서 두 representation 벡터들의 차이가 두 시계열의 DTW 차이와 같도록 손실함수를 설정합니다. 이후 이 representation 벡터는 디코더로 들어가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됩니다. 이렇게 복원된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 간의 재구축 오차를 최소화하여 디코더를 학습합니다. 따라서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는 representation 벡터의 차이가 DTW 차이와 같도록 학습시킵니다. 또한 디코더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의 재구축 오차로 학습시킵니다. 따라서 전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먼저 인코더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 인코더를 고정한 후 디코더를 학습시킵니다. 학습한 데이터 증강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데이터에 대하여 인코더를 통과하여 representation 벡터 1을 얻고 여기에 랜덤 노이즈인 n을 더하여 이 틸다를 얻습니다. 이후 이 틸다를 디코더에 통과시켜서 재구축 데이터 AX를 얻습니다. AX는 representation 벡터에 노이즈를 추가했기 때문에 페이즈 시프트와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일어난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TimeCLR의 프레임워크입니다. 해당 모델은 SimCLR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베이스라인 모델으로 인셉션 타임 모델을 활용했고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전통적 방법과 DTW 기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외에 로스 펑션과 학습 방법은 SimCLR과 동일합니다. 해당 그림은 인셉션 타임 모델과 프로젝션 헤드 모델입니다. 인셉션 타임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 1D 컨볼루션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는 representation 벡터 R을 분류하는 간단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으로는 SimCLR을 사용했고 슈퍼바이즈 모델로 인셉션 타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TimeCLR 모델은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DTW만을 사용한 모델과 전통적인 데이터 증강 방법을 추가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모델 성능 비교 결과 TimeCLR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DTW 기반 데이터 증강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전통적인 데이터 증강 방법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더 나아지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75%, 50%, 25%, 10% 라벨링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TimeCLR은 SimCLR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슈퍼바이즈 모델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0% 이하의 라벨링된 데이터에서는 TimeCLR 모델이 슈퍼바이즈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즉, TimeCLR의 데이터 증강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실험 결과 TimeCLR이 모든 경우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링 태스크도 진행한 결과 TimeCLR 모델은 슈퍼바이즈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TimeCLR 모델이 생성해낸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데이터들이 잘 클러스터링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DTW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터와 타임워프의 조합으로 대체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DTW를 사용한 모델들이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성능이 더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DTW 데이터 증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워크를 비교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으로 ResNet, 3레이어 MLP, 랜덤 인셉션 타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인셉션 타임 모델의 성능이 가장 뛰어났고 랜덤 인셉션 타임 모델의 성능이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인셉션 타임 모델이 가장 높은 퀄리티의 리프레젠테이션 팩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다양한 도메인의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타임 CLR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타임 CLR 모델은 심 CLR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슈퍼바이즈 모델보다 약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임 CLR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TW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페이지 쉬프트와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생성하여 시계열의 스트럭처와 피처를 유지하는 포지티브 페어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셉션 타임 모델으로 데이터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타임 CLR은 심 CLR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슈퍼바이스 인셉션 타임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임 CLR 모델은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임 CLR 모델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도메인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심 CLR을 변형한 논문을 공부하면서 시계열 데이터의 대조학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특정 데이터셋에 특화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했으며 두 번째 논문은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증강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두 논문을 공부하면서 대조학습에 관한 최신 논문을 읽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